디즈니, 이제 공주, 전 특히 또 공주 프린세스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가뭄에 단비처럼 내린 게 뭐다? 투니버스. 초6 때 꿈이 뭐였냐면 만화가였어요. 제가 이 당시에 이 선녀 머리를 그렇게 엄마한테 해달라고 좀 졸랐던 기억이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동양 판타지의 모든 걸 충족시켜줬던 끝판왕이다. 웹툰의 이 액션씬이 제가 특히 감동했는데, 물 흐르듯이 이 싸우는 액션 컷들이 다 이어져서 뭔가 동작으로 보이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강한 피지컬적인 힘 없이도 진정한 내면의 강함을 이룰 수 있는가. 덕실의 역사 2부 시작할게요.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연극부에 들어갔으니까 또 작품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원래는 좀 연출 쪽이나 작가 쪽에 흥미가 있었어요. 요 당시에 대학로에 사랑 티켓이라고 있었어요. 그 티켓을 이제 대학로 무슨 판매 부스가 있어. 거기서 그 티켓을 미성년자가 돈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돈에 사가지고 이런 고품질의 공연들을 누릴 수 있었다. 이 당시 대학로에서 봤던 또 기억나는 공연들이에요. 요 가운데 작품은 정규수 선배님의 소풍이라는 작품이고요. 동숭아톨에서 했었고, 천상병 시인 아세요? 나 돌아갈래 했던 그 시인의 이제 이야기를 다룬 요 작품이, 연극 작품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헤어화 작품 보면은 김소영 선배님이랑 지금 정선아 선배님 외에도 윤복희 선생님이 또 특별 출연처럼 또 나와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었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이 동양적 무드, 그리고 그리스 뮤지컬 되게 로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입시 때 보면은 지금 이 순간 다음으로 남자애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막 끼부리기 정말 좋은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요 작품이 이제 빨래, 이규영 선배님 나오셨던 빨래, 그리고 루나틱.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사실은 내가 그렇게 미친 게 아니야, 오히려 미친 것이 정상일 수 있어 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저의 이제 연영과를 가야겠다. 이전까지는 그냥 연극 동아리가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다가 연영과를 가야겠다는 계기를 심어준 작품이 바로 이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양정욱 연출님의 작품이고요. 한여름밤의 꿈은 셰익스피어 원작이잖아요. 서양 작품인데 왜 보면은 막 그죠? 의상이나 복식이 좀 동양이잖아요. 왜 이러냐면은 국내 버전으로 리메이크를 하셨어요. 깊은 산 중에 땡중이 사네 야, 노래도 막 구성지죠. 라이센더랑 막 나오잖아요. 요정들이랑 막 나오고 밤에 얽히고 설키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숲속에서 이뤄지는 이 요정들의 이야기로 바꿔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작품이고, 가장 감명 깊었던 건 이 아크로바틱적인 뭔가 행위 예술이랑, 그리고 표정 연기랑 무대 분장까지, 아무튼 뭐 연출이 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저한테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연출과를 가야겠다. 초등학교 때 애니고에 가고 싶다 하다가 중학교 때는 또 제가 이 언어 배운 걸 좋아해가지고 번역가가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영어를 잘해서 번역가가 되고 싶었다가 고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방황을 하다가 고3 때, 근데 좀 늦어. 고3, 4, 5월쯤이 되어서 이제 연영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이제 초반에 데뷔를 해가지고 20대 중반이 한창 일이 많을 때예요. 미생 끝나고 나서 뭐 덕질할 시간과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 내 집이라는 공간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인테리어를 또 집에 하게 되고 아트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알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흥미도가 약간은 진지해지는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진짜 빨리 넘어갈게요. 이배 작가님, 숯이에요, 숯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형물과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고, 우구건 작가님, 동화 같은 소재인데 거친 터치가 아주 매력적인 작가님, 그리고 정고 작가님, 이 조선 반다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드신 분이고, 이불 작가님은 설치미술 워낙 유명하시죠. 외국의 구겐하임에도 이렇게 전시하시고, 아야코 로카코 작가님은 몽환적이야, 그리고 즉흥적으로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 막 도안 그리고 미치라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필 오는 대로 착 그리시는 분, 그리고 구본장 사진 작가님, 다랑한 이를 주제로 굉장히 작품 많이 하신 분. 자, 빨리 넘어갈게요. 30대 초반 웹툰, 웹소설로 오게 됩니다. 웹툰, 웹소설에 빠지게 된 계기는, 제가 그전까지는 그래도 막 만화책이나 이 종이로 읽는 거를 선호했어요. 근데 뭐가 왔다? 코로나가 왔다. 나갈 수가 없어. 대여점이나 서점이나 어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핸드폰을 보게 됐고, 우선 시리즈 간단하게 진짜 축약해서 하자면, 광마애기는 주인공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주인공 이제 시점으로 이제 소설이 전개가 되는데 이해가 돼.
점점 제정신이 아닌 주인공에 스며들게 돼요. 시한부 천재가 살아남는 뭐 주인공이 시한부야. 근데 천재야. 근데 살아야 돼. 주인공이 고군분투를 하는데 정연신이라는 주인공이거든요. 고군분투를 하는데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무협과 판타지의 콜라보예요. 무협이야. 중원이 배경으로 있는데 이 주인공이 있는 입황성이라는 그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대장은 엘프고, 그러니까 엘프가 공존하는 무협 세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도전생기는 주인공이 살수였어. 다시 태어나는데 마교에 되게 그냥 별로인 공자 중 한 명이라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마교 교주랑 이렇게 열심히 교감을 하면서 복수하는 내용인데, 마도전생기는 사실 주인공보다는 이 교주님, 이천상 교주님이 미쳤다. 이 교주님 캐릭터가 내가 본 어떤 이 마교 세계관이 있는 교주님 캐릭터 중에 가장 카리스마 있고 가장 세고 가장 멋있다. 그래서 이천상에게 스며들게 되실 거고, 오죽하면 이 마도전생기 외전은 주인공이 이천상이에요. 네, 그럴 정도로 좀 매력 있는 마교 교주님이 나온다. 환생천마는 무연물인데 이제 물인맹에 얘가 맹주였어. 환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환생을 해서 이제 복수를 해야 되는데 세상이 막 도탄에 빠져있고 정파들이 다 썩어 들어간 거야. 내가 얘네들을 이제 좀 계도를 시켜야 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무협지 중에서 뭐랄까 약간 슴슴한 차 같은데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 판타지 넘어갈게요. 오늘만 사는 기사. 무한 회귀물이에요. 죽음은 또 살고 죽음은 또 살고. 근데 주인공이 재능이 없어. 근데 무수히 노력하면서 재능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별을 품은 소드마스터는 주인공이 태생이 좀 이제 외곽이야. 너무 막 우범지대. 거기서 태어난 주인공이 어느 날 이제 딱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목소리가 알고 보니까 전설적인 소드마스터의 목소리고, 그 목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고 걔랑 교감하면서 소드마스터가 된다. 영웅이 된다. 역대급 영지 설계사. 주인공이 현대에서 넘어가요. 현대에서 넘어가가지고 이제 하비엘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멋진 영웅이랑 만나가지고 세계를 구하는 내용. 영지물이에요. 영지를 이제 번영시키고 세계를 구하는 내용. 회귀한 용병은 다 계획이 있다. 최근에 본 작품인데요. 영지물이에요. 주인공이 이제 회귀를 해가지고 원래 용병왕이었던 주인공이 회귀를 해서 이제 원래 그 파괴당했던 자기 영지를 이제 다시 번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 넣은 거는 액션씬이 서양 액션 있죠. 진짜 중세 기사들의 이 액션 이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본 작품 중에 이 구현이 가장 웹툰으로 정말 잘 됐다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로판, 사랑하는 나의 억압자, 피폐물이야. 왜냐면 우선 남자 주인공 자체가 여자 주인공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자 주인공을 사랑하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사랑하는 척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되지만 이제 서로 막 후회하고 막 이제 그런 내용이고, 당신의 라이언은 비교적 최근작이에요. 아직도 연재 중이 있는데 연재 중인 거는 건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재밌어. 그리고 작가님이 너무 잘 쓰셔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주인공이 이제 미술을 사랑하는 여자인데 자기가 동경하는 그 군인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이 어쩌다가 우리 마을에 영지로 오게 되면서 그 주인공이랑 얽히고 설키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언니 이번 생에는 내가 왕비야. 이것도 다시 이제 태어나는 그 환생물인데, 언니가 못됐어. 주인공의 모든 걸 언니가 뺏어가. 그래서 회귀한 주인공의 진정한 자존감 꽉 찬 자기 존재로 이제 성장을 하고 로맨스도 이루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 웹소설 또 이렇게 읽으시면은 정말 시대 고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진짜 이탈리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공비가 체질입니다. 요거는 완전히 여주인공이 햇살캐. 그리고 남자 주인공 북부대공 나오는, 이 북부대공이 저주가 있어. 용한테 받은 저주가 있어가지고 이 햇살캐 여주인공한테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은 그 저주가 괜찮은 거야. 근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힐링되는,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고구마 구간이 하나도 없는 작품입니다. 자, 다음 카카페 넘어가 볼게요. 카카페 무협. 무당기업은 주인공이 그 사파라고 알죠? 정파, 사파, 마교 있잖아요. 사파에 아주 악당이었어. 근데 하필이면 정파에서도 되게 선한 도사들이 있는 무당파에 다시 태어난 거야. 근데 또 하필이면 그 태어난 무당파가 쫄딱 망해 있네? 왜 망했어? 사파였던 자기가 망했거든. 그리고 다시 그 무당파를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의원 다시 날다는 현대에 있던 의사가 넘어가요. 무협배로 넘어가서 현대 의학 문물들을 이제 무협, 중원에 적용시키면서 의원이 되는 내용이고, 흑백 무제는
복수물입니다. 주인공이 사파의 악당이었다가 정파로 다시 이제 가문 회계되게 되면서 자기 가문을 무너뜨린 그 이제 나쁜 사람을 다시 복수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환생표사는 표사가 주인공인 작품은 잘 없을 거예요. 표사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택배야, 택배. 운송업. 근데 표사가 어떻게 무협의 또 주인공이 되냐 하겠지만 표사가 가는 길에 뭐가 있어? 산적들이 있어요. 표사가 되려면 세야 돼. 주인공이 표사 가문의 둘째로 태어나지만 비상한 머리로 이제 상업적인 재주도 있고 무공을 이제 갈고 닦으면서 진정한 표사가 되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단행본도 나왔어요. 로그인 무립은 캡슐에 들어가면 로그인, 그러니까 무림 세상으로 로그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게임물과 무림물이 같이 합쳐진 건데 그 웹툰에서 정말 이 인물 묘사나 그 만화 그림체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판타지, 검술 명가 막내 아들이에요. 요 판타지 요 세계관에서는 세계를 정말 이제 분할하는 검술의 명문가가 있고요. 마법의 명가가 있고요. 근데 얘는 검술 명가예요. 얘는 또 이렇게 환생을 했거든요. 근데 환생 전에 누가 자기를 죽였어. 그리고 자기를 일부러 무술, 그러니까 검술을 못하게 누가 막았어. 그 복수를 하게 되고 이제 세계를 잡아먹으려는 마법사 집단 지풀에게서 이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나 혼자 말해배려. 너무 유명하죠. 장성락 작가님.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너무 유명한 게임 판타지 소설이고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걸림. 이 작품 때문에 제가 K-팝에 관심을 또 갖게 돼요. 주인공이 이제 아이돌을 준비하는 친구인데 상태창이 보여요. 이 상태창에서 자꾸 미션을 줘. 뭐 예를 들면 아이돌이 됐는데 야, 너 그래미에서 몇 위 안에 안 들면 죽어. 그러니까 그 미션을 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물과 아이돌물이 만난 첫 번째 작품이라서 되게 재밌고 K-팝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소설도 좋아하시는 분이면 아마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천재궁수의 스트리밍, 주인공이 옛날에 양궁 선수였어. 이제 팔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어디선 양궁을 할 수 있어? 사이버 세계에서는 양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임에 들어가서 궁술로서 게임을 되게 잘하게 운영하게 되고 게임 방송을 하면서 성장하는 내용입니다. 악녀는 2번 산다. 계량여주랑 북부대공의 만남이에요. 주인공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제가 또 똑똑한 여주 좋아하거든요. 보시면 좋고 이번 생은 가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보고 있는 작품인데 이제 주인공이 똘똘해요. 이제 다시 태어나서 그러니까 전생에선 망했던 우리 가문을 다시 부흥시키는 내용인데 웹툰을 보시면은 작화가 특히 의상, 뭐 헤어 디자인이나 이런 그 아트가 미쳤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빙의자를 위한 특혜. 이거는 주인공이 게임의 어떤 상태창을 보고 약간 소녀 전사처럼 남자 주인공과 같이 이 세계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제 7장 K-팝. K-팝은 제가 덕질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예전에 제가 골든디스크 MC도 보고 뭐 연말 MC 이런 거 많이 봤단 말이에요. 아이돌 분도 축하 무대도 바로 옆에서 보고 했는데 그냥 현업에서 같이 일을 하는 동료 춤 잘 추시고 노래 잘한다? 이런 거였지만 이런 느낌까지는 없었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제가 또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관심이 있을 때 보니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 팬덤이 조성이 되고 팬분들이 덕질을 놓지를 못하시는구나 라는 공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또 이게 빠진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예능을 좀 많이 나가게 됐어요. 집 나가면 개호강 나갔고 I'm 써니 땡큐도 나갔고 근데 그 예능에 나가서 이제 아이돌 분들을 뵙게 됐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죠. 본업이 어떻게 보면 가수잖아요. 근데 예능에 나와서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특히 집 나가면 개호강의 투바트를 보고 이 수빈 씨랑 휴닝카이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진짜 몸을 사리지 않고 강아지들과 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감동받았고 그리고 I'm 써니 땡큐 때는 이게 제로베이스원의 장하우님 만났어요. 그 하우님에 대한 또 미담을 알려드리자면은 이 하우님이 그 I'm 써니 땡큐 마지막 독감 때 제로베이스원 앨범과 같이 중국 차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집에서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차를 검색해봤는데 차가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겠는 거예요.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우님한테 여쭤봤어요. 저 미안한데 그 차를 내가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되겠냐. 이거 한문도 막 이렇게 흘겨져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직접 차를 이만큼 한 박스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또 저를 또 따로 이제
선물도 하고 감사 표시도 하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줄 수 있었는데도 어쩜 이렇게 정성을 표현해 주시고 실력도 물론 있으시지만 인성도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보이즈 플래닛 1을 보게 됐어요. 지금 2가 한창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하오님 때문에 제가 1을 보게 된 거예요. 제로 베이스 1을 이제 또 하오님 때문에 장하오 이렇게 검색하고 제로 베이스 1 검색하다 보니까 멤버분들이 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즈 플래닛 1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K-팝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화사님도 제가 개호강 때 만나 뵀었는데 실물이 또 너무 예쁘신 거예요. 원래도 너무 좋아했지만 더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우기 씨도 제가 마임성이 땡큐 때 봤었거든요. 예능감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레이 씨는 또 제가 집 나가면 개호강 때 저랑 계속 같은 반, 소형견 반 선생님이었거든요. 스케줄이 진짜 피곤해 보여요. 밤새 뭘 했을 것 같은, 그리고 해외에 막 스케줄이 많았을 것 같은 건데 또 촬영하면 너무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코르티스. 안무를 하면 안 되겠네. 음악이 되게 처음에 What You Want 이걸 들었는데 락적이면서도 힙합 무드가 있어가지고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인 같지 않는 이미 경력직 같은 그런 무대에서의 여유가 너무 멋있었고, 라이즈는 다 너무 멋있으시지만 소희님이 보컬이 제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메인 보컬 분에 많이 이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메인 보컬 하시는 분들은. 아일린님들은 소녀스러움과 이 요정미로 이렇게 세상에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나 할 정도의 매력이 되게 크시고, 보이넥스트도어, 보이넥스트도어 보면 최근에 카운트 투 러브라는 이제 일본에서 챌린지 많이 하고 했던 그 영상이 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그런 그룹입니다. 제가 최근에 댄스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춤 하나 무슨 동작 하나가 힘든 거였구나. 근데 그거를 노래를 하면서 뛰면서 그리고 칼군무를 맞추면서 그걸 다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거의 약간 신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면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는 할 수 없는 영역 같은 거예요. 내가 다시 환생을 해도. 그래서 점점 더 이제 리스펙하고 와 멋있다 하는 시선으로 아이돌 분들을 바라보게 됐다. 이렇게 해서 저의 이제 덕질 역사 인생을 설명해 드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거 찍는데 2시간이 걸렸거든요. 중간에 한 번도 안 쉬고 이걸 어떻게 유튜브 콘텐츠에 녹여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데, 뭐 편집하시는 저희 PD님이 파이팅 해주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상해졌지 않아. Got a feeling that oh yeah, you could be everything that I